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낙폭을 보여줬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반면에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까지 짚어봅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사각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쏟아졌습니다. 주택 지표도 있었고요.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는 모두 다 밀려났습니다. 0.5% 안팎의 하락 흐름이었고요. 지난 5월 이후에 최대 하루 낙폭이었습니다.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 랠리에 따른 경계감이 있었고요. 이와 함께 현재 이라크 사태 같은 경우는 점차 점입 가경으로 좀 더 심각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찰스 플로셔 연은 총재는 조기 금리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안겨줬는데요. 플러스로 출발했지만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거래를 마쳤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흐름 짚어보시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7% 밀려났습니다. 16,818.13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보시면은 오전장에는 소폭이나마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시 구간 정도의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점차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전에 이 개장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구간대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좋았던 경제 지표들이 대체로 발표가 되면서 지수를 상승권 으로 돌려놨다가 오후장 되면서 다시금 밀려나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30개 구성 종목 흐름 보겠습니다. 이날은요, 지금 보시면은 좀 흐름이 엇갈리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종목들 보겠습니다. 지금 상승한 종목이 한 4종목이고요. 하락한 종목이 26종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서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 최근에 이라크 사태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이런 훈풍을 이어받았던 정유주들, 이날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보시면은 엑소모빌이 가장 낙폭이 컸는데요. 1.6% 가까이 밀려났고요. 그 뒤를 JP모건, 보잉,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순으로 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날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다는 것 특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상승한 4종목도 보시죠. 단 4종목만 올랐는데요. 그 종목들 면면을 보자면은 인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코카콜라, 월마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텔이 0.9% 가까이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은 상승했다 하더라도 좀 시장에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들이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보겠습니다. S&P 500 낙폭이 0.64%로 나타났습니다. 장중 한때는 다시금 좀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장중 기준으로 다시 기록을 쓰고 이후에 밀려서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종가는 1950선을 약간 밑돈 수준에서 형성이 됐고요. 하루 동안의 흐름 앞서 보신 것처럼 오후장에서 하락으로 돌아섰고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보겠습니다. 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 지수가 밀리는 가운데서도 나스닥 지수만은 플러스권을 유지했는데요. 이날도 다른 지수 대비로는 나스닥이 그래도 좀 선방을 해줬습니다. 낙폭이 가장 제한적이었는데요. 약보합권입니다. 0.42% 밀려난 4,350.36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 보시면은 플러스권에서 움직인 시간이 앞서 보신 두 지수보다는 좀 더 길었습니다. 막판에 다소 아쉽게도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지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주택 관련주들 훈풍이 불었습니다. 먼저 앞서 데이터 센터에서 보신 것처럼요. 이 케이스 슐러, S&P 케이스 슐러 지수는요. 10.8% 상승을 했고요. 5월에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주택 시장에 조금씩 훈풍이 부나라는 기대감 반영되면서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풀테그룹은 상승 탄력이 제한됐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1% 넘게 올랐습니다. 톨브라더스 1.19%, KB홈 1.03% 상승을 했고요. 레나나 DR홀튼도 나란히 1%대 탄력 보여줬습니다. 이어서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실적을 발표한 이후 시간의 거래 흐름 짚어드렸는데요. 당시에는 사실 상승 탄력 제한적이었는데 이날 정규장에서는 확실히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호실적 영향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8월 결산 법인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적이 이날 발표된 건데요.
순이익이 8억 600만 달러, 주당으로는 68센트입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79센트, 예상치 69센트보다 많았고요. 매출액은 72%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 4% 가까이 올랐습니다. 32.5달러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화장품주들 좀 보시죠. 국내 증시에서는요,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중국발 모멘텀으로 인해서 연일 랠리를 펼치지만 미국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아덴 꼽을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LG 생활건강이 인수 추진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한 차례 좀 이슈가 되기도 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감원, 공급망 개편,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지점 폐쇄 등의 이 비용 절감 계획 세부안을 공개를 했는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종목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해석이 되면서 급락했습니다. 이날 3.14% 밀려나면서 27.4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화장품 업체 에이본입니다. 이 종목도 뷰티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계속되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노력, 그 일환으로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600명 또 감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종목도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1% 가까이 밀려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은 혼조세였는데요. 지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독일 기업들의 경기 신뢰도가 예상을 밑돈 것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영국 증시는 0.2% 하락을 했습니다. 독일 증시는 다른 나라 증시를 흔들어 놓고 정작 독일 증시는 좀 올랐는데요. 0.17%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증시 0.06% 올랐는데요. 대체로 상승과 하락폭 제한되는 하루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올랐습니다. 일본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니케이 225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하락으로 출발이 됐지만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거래를 마치는 양상이었는데요. 니케이 지수는 0.05% 상승했습니다. 소폭 상승이었고요. 중화권 증시도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 탄력이 커지면서 0.47%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발표된 이 제조업 PMI 쪽 호조를 나타내는데 한 박자 늦게 이날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날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